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어저께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있는 그 민주당에서 최고위 보궐선거, 원내대표 보궐선거 있었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좀 썸네일도 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최고위 보궐선거 결과, 원내 선거 결과가 결코 정청래 대표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정청래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다. 그런 주제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날씨가 좀 춥네요. 오늘도 여기 부산이지만은 부산에도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좀 춥습니다. 또 내일은 또 온도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좀 풀린다는데 오늘은 좀 춥네요. 어제는 강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주제에 말씀을 올리기 전에 오늘 보니까 뭐 어제부터인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 무슨 문건인가 봉욱 문건이 뭐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봉욱이가 현 정부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잖아요. 이 사람의 봉욱의 문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민정수석이잖아요. 검찰 출신의 검사 출신의 봉욱의 문건이 때문에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문건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이제 검찰을 우호적인 어떤 문건으로 보이는데 검찰 조직이 지금 와야 되는 걸 방지하려고 이러는가. 어쨌든 그 민주당이 올린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 추진하는 그 검찰 개혁은 그 대원칙은 그거잖아요. 검찰에 있던 그거를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현재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핵심 아닙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그래갖고 그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청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그때 말이 많았죠. 그때 법무부에 속하느니 행안부에 속하느니 그때도 많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행정안전부로 기속되었고 이 중수청에 대해서 어떤 봉국의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어떤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잠시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봉국의 문건에서는 이게 중수청의 어떤 명칭만 바뀌지 그대로 검찰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지 그대로 검찰청이 존재한다. 그냥 봉국의 문건에서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그 중수청 안에 수사사법관 제를 도입해갖고 이제 수사사법관 이게 뭐냐면은 이 수사사법관이 어떤 사람이 수사사법관이 되느냐면은 봉국의 문건에서는 현직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이게 될 수 있다. 수사사법관이. 그리고 이 수사사법관이 쉽게 말하면 이 법률가. 이 사람들이 법률가다. 이거 전문적인 법률가다. 근데 이 수사사법관이 모든 그 중수청 안의 장을 차지한다. 무소의 장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하부 조직으로 경찰관들, 이제 그 사람은 장의 지휘를 맡는
그것은 경찰관들. 사실상 검사 출신이 조직의 장이 돼갖고 밑에 경찰 몇 명 두고 저희가 경찰도 이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겠다. 사실상 이런 검찰청이랑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검찰이다 이게. 말만 이름만 바꾸고 중수청으로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검찰청이 존속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핵심 검찰개혁 과제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거 무력화되는 거다. 이재명 정부의 그 검찰개혁은 뭡니까? 중수청, 기소청으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검사들은 검찰청은 기소만 하게 만들었잖아요. 검찰개혁 핵심이 이재명 정부 핵심이 검찰개혁 핵심. 그런데 이제 수사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는 똑같은 거지. 부서만 바뀌고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 한 거예요. 그대로 지금 현재 검찰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니까. 이분이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검사였죠. 문재인 정부 때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검수완박에. 이분들 일종의 검찰주의자 같아.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청와대 입장은 뭐 그 대변인 들어서 잠시 나왔는데 그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하나의 어떤 협의 과정에 나온 거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 어떤 대변인의 입장은 나왔는데 확정된 건 아니다. 어떤 과거 어떤 이재명 정부 출범할 당시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당정의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아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 입장은 나왔는데, 이게 대해서 이제 민주당 어떤 의원들이나 특히 법사위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특히 뭐 김용민 의원들, 그런 법사위 위원들은 절대로 안 된다. 반발하고 있고, 조국 대표도 보니까 비판声明을 냈더라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 이거는. 어쨌든 이 문건이 발표되고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또 이 사안도 가고 또 민주진영 내부에서 또 분열될 위험이 있어요, 서로가 또. 봉우의 어떤 문건을 또 지지하는 입장이 또 있고, 민주진영 안에서도 또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있고, 지금 또 분열되는,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 또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판하는, 봉우의 문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입장이 있어요. 공감 가는 면도 있고, 또 지금 또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문제로 또 난리잖아요. 보안 수사권. 그 법사위,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절대로 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검찰의 어떤 행포가 그대로 지속된다. 완전히 그 수사권은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해소해야 된다. 그러나 또 이런 뭐 봉욱인이 또 뭐 청와대 쪽 뭐 그쪽에서는 조금 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안에서는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금 갈리는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든지 이게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똑같은데 개혁은 해야 된다는 입장은 다 같은데 민주진영 전체는 다 뭐 청와대든 뭐 민주당이든 그 대의에는 다 동의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 그 항상 디테일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이걸 법률로 세세한 법률 금방 나온 것처럼 중수청의 어떤 구성 문제 수사관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 장은 누가 하느냐 검사는 완전히 배제시키느냐 안 그러면 경찰이 완전하게 중수청에서 경찰이 모든 걸 다 하느냐 모든 요직을 다 찾아 경찰이 다 하느냐 검사 출신이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또 경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도 있잖아요.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 검찰만 불신 받는 조직이 아니고 사실상 경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경찰한테 모든 걸 수사권을 줄 수 있느냐 불안하다 그런 의견도 있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데, 뭐 법무부,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청와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그걸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 특히 민주당 내의 어떤 당원들, 지지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어떤 당원들이나 지지자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앞 지켜보면서 더 정보를 취합하면서 의견을 저도 차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의 입장이 있다.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어떤 중수청의 어떤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양쪽의 의견이 좀 틀리다. 우리 민주정 내부에서 민주당의 의견은 또 청와대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한번 지켜봅시다. 아직 이게 봉우의 문건일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라니까. 협의 과정에 나오는 하나의 문건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하니까 더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을 맺는다면 이것도 어쨌든 검찰개혁은 확실하게 제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어떤 법적인 조항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어설프게 추진하면 안 된다. 이것만은 완전히 완벽하게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엉터리 검찰개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완벽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한번 이 논의 과정을 지켜봅시다. 더 정보가 더 있으면 한번 저도 또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잠시 유튜브에 봤는데 이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의 어떤 박선원 의원이죠. 박선원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올린 낭이 있는데 그 박선원 의원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시절에 정치 테러에 대해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했더라고. 이거 배우가 있다. 단독 범인이 아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다. 이거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배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7개월이 넘었잖아요. 7개월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민주당 당 대표. 2024년 1월 2일 날 일어난 정치 테러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일어났다고. 이게 부산은 가덕 신앙, 가덕도 신앙, 그때 가덕 신앙만의 어떤 진행 절차를 답사하고 어떤 그걸 청취하려고 가셨죠. 가덕 신앙만 문제로 부산을 왜 찾아온 것이잖아. 부산은 어떤 가덕 신앙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그걸 한번 답사하러 오신 거잖아.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로서 부산을 위해서 내려왔다가 큰 어떤 위험에 빠졌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약간만 0점 몇 미리만 벗어났어도 목숨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와이사스 기지 살리잖아. 와이사스 기태 칼이 약간 닿는 바람에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천운이 하늘이 동한 거죠. 이 어이없는 테러를 당했는데 그 뒤에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때는 윤 정권 윤석열 취하니까 제대로 수사를 할 인간들이 아니죠. 물론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부산이니까 지역이 사건 일어난 지역이 부산 경찰청 소속이니까 가덕도가 부산 지역이니까 부산 경찰청에서 아마 수사를 했을 겁니다.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증거, 경찰이 증거인멸을 해버리고 바로 뭐 그 사건 현장, 범행 현장을 그 피가 흥건한 현장을 그 경찰들이 막 물청소해버리고, 예? 그 피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바로 즉시, 예? 그걸 보존해야 될 건데 범행 현장 그걸 막 바로 뭐 이런 뭐 현장에서 바로 물세탁 해버리고 그 피가 흥건한 현장을.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정치 테러인데 정치 테러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당시 윤 정권은 윤석열은 취하에서, 예? 경찰 수사도 분명히 정치 테러인데 그냥 일반 범죄처럼, 응? 반드시 오늘 그 박선원 의원의 입장 표명은 반드시 이건 정치 테러법으로 그 테러 방지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형법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당연하죠. 분명히 그 박선원 의원, 이건 단독 범행 아니다. 범인 혼자서 했다는데 경찰 수사는 단독 범행임을, 이건 단독 범행이다. 배우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측이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걸 밝혀야 된다고. 이제 그걸 밝힐 때가 왔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이거 다시 재수사해갖고 어느 놈들이 어느 세력이 그게, 예? 그 범인의 배우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래 처벌해야 돼요. 이건 정치 테러입니다. 이 범인 이름도 까먹는데 범인은 지금 최종심에서 대법원 선고가 났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고 징역 15년밖에 안 났어.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선고의 것이다고. 이 정치 어마어마한 정치 테러를 한 놈을, 한 인간을 고작 징역 15년에 손방망이, 이런 거는 또 중간에 또 감형시키고 정권 바뀌고 나면은 만약에 사후에 저쪽에 국민힘이 만약에 정권이 다시 옛날에 또 다시 미래에 정권 잡으면 또 이것도 감형, 뭐 보석 이래갖고 뭐 풀어준다고 이거. 최소한 이거는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돼요. 이거 무기징역. 그런데 징역 15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요. 박선원 의원이 문제제기했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그 민주당 전체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도 특검을 하든지, 예? 그 경찰 그 현재 이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면은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그것도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 거론하시기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사안도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야 돼. 정권이 지금 7개월이 넘어갔는데도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와서 박선원 의원이 혼자 나와서 이래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이거 정권 초기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갖고 민주당에서 거당적으로 특검을 만들어갖고 추진해갖고 벌써 했어야지 이거. 어떤 지금이라도 이거 특검을 하든지 어떻게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갖고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박혀내야 됩니다. 뭐 한간에 어떤 일부 뭡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뭐 이 추정이죠. 그것도 추정하는 건데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배우는 김건희다. 김건희가 배우다는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 어쨌든 배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거대한 세력이 뒤에 있어요. 그걸 밝혀내야 돼요. 민주당에서 박선원 의원 혼자서 떠들지 말고 혼자 하게 만들지 말고 거당적으로 나서갖고 이걸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제발 좀 민주당 좀 이런 것 좀 해라고 제대로. 권력을 줬으면은 이런 거 하라고 권력 줬잖아. 정권을 만들어 줬잖아. 왜 안 해? 빨리 해라고 이거. 늦었어 이미. 지금이라도 해라고. 그럼 이번에 다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일요일 끝났죠. 일요일에 어저께 맞네요. 어저께
오늘 원래는 어저께 이제 일요일날 최종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 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 이제 원내대표는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 한병도 의원이 3선이도 3선. 그러니까 지역구는 전북 익산 어리더라고. 전라도 지역인데 한병도 의원 지역구가 전북 익산 어리고 그 백혜련 의원과의 그 결선 투표까지 갔죠. 결선 투표까지 가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병도 의원이 백혜련 의원을 물리치고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좀 짧아요. 보니까 불과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이제 자녀 인기를 키워야 하니까 인기가 짧죠. 정식으로 하면 보통 1년 정도 되잖아요. 정식으로 정식 원내대표 선거 1년까지 인기가 보장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김병기의 자녀 인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궐이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올 5월 중순까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인기가 짧아요. 짧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가 또 중요한 시기니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인기가 4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계속 지금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는 1등은 1위 강덕구 의원 재선이면 재선. 그 다음에 이성윤 초선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정복 이거 재선이고, 어쨌든 강덕구, 이성윤, 문정복 이 세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러고 이근태 의원은 낙마했고 아쉽죠. 이것도 이제 최고위원들도 인기가 짧아요. 이제 사퇴한 3인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이제 지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사퇴하고 이분들이 일단 자녀 임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 8일까지 하는 거죠. 이분들 보궐로 들어와서 올 8일까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여러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 이번 그 보궐선거 결과 여러 이제 우리 그 민주진영 내부에서의 평가 또 다른 민주진영 말고 어떤 객관적인 중립적인 이제 쪽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던데,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던데, 분석을 하겠죠.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의미를.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의미, 그거는 이제, 이게 친청이 승리했다 해서, 일반 그 분석이 보니까, 어쨌든 최고위원회 이성윤, 문정복, 이 친청이냐, 친청. 이성윤, 문정복 이 두 사람이 친청 쪽이니까, 어쨌든 친청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청 내의 어떤 체제가 보상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중립적 입장, 별 의미 없는, 제가 볼 때는 그 엉터리 분석을 봅니다. 그거는 친청이 승리했다. 정청 내의 그 어떤 체제가 보상받았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분석을 봅니다. 그거는 겉핥기식, 수박 겉핥기식 분석이다. 잘못된 평가다. 잘못된 분석이다. 진정한 분석이 아니다. 그건 이번 보궐선거의 진정한 분석이 아니다. 엉터리 분석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엔 보궐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제가 보는 견해의 진정한 보궐의 의미는 비당권파, 가장 먼저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첫 번째로는 비당권파의 약진이다. 비당권파가 누굽니까? 강덕구 의원이 비당권파잖아요. 그 반청, 친명, 친명의 비당권파의 약진이다. 이거는 이제 정청래를 정청래에 어떤 견제를 말한 거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견제가 발동된 거다. 당원과 지지층의 당원들과 지지층의
정청래를 견제하는 그 심리가 반영된 거다. 강덕구, 더구나 강덕구 1위로 당선돼서 1위. 뭐 2등, 3등이 아니고 1등으로 당선됐다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다. 견제를 하라. 그런 의사 심리가 반영된 거다. 물론 이번에 뭐 언론이나 어떤 보면은 이번 선거가 뭐 정청래의 어떤 신임 투표 성격이 강하다. 정청래에 대한 신임에 대한 투표다.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물론 이 강덕구 의원을 보면은 강덕구 의원은 비당권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청 친명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요. 반청 친명. 이분이 이제 강덕구 의원이 1위 하게 된 배경도 중앙위원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1위를 지지를 받아갖고 1위가 됐고, 그 중앙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주로 이제 현역 위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하고 그 원외 위원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앙위원회잖아요. 그 사람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갖고 1위를 차지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앙위원회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당내, 민주당 내 어떤 핵심 지지층, 핵심 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거다. 이거는 바로 당내의 어떤 핵심 층에서도 정청래를 견제한다는 심리가 발동된 거다, 이거는. 당원, 일반 지지자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을 구성하는 핵심 층에서도 정청래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해나가는 어떤 심리가 발동된 거다. 그런 의사가 표현된 거다. 강덕구 1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보궐의 의미는 차기 대권, 앞으로의 차기 대권, 또 차기 어떤 당권 구도에서 친명 측이 교도부를 확보한 거다. 이래 볼 수 있다고요. 교도부를 확보한 거다. 그러니까 반정청래가 친명의 교도부를 확보했다. 강덕구 1위 탄하는 1위 차지는, 그러니까 강덕구의 1위는 반정청래 친명의 교도부를 확보한 거였다.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덕구 의원을 보면은 김민석 총리죠.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면 측근. 그리고 친명 인사고. 그러니까 올 8월 달 되면은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그 전당에 대해서 김민석계, 그리고 김민석 총리계의 교도부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얼마 전부터 김민석 총리의 차기 민주당 당대표 출마설이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계의 올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의 교도부 확보 의미가 있다. 강덕구 1위는.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의 지금도 계속 뭐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인 1표 정청래가 1인 1표 추진에 대한 제동을 의미한다. 당내 핵심 어떤 지지층, 핵심 계층, 국회의원, 원내위원장, 그 당원 지지자들의 제동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강덕구 의원이 1위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소감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의 임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그걸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이래 소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이번에 그 보궐의 의미를 말하면은,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어떤 결과로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체적으로. 물론 정청래 체제는 유지되는 거죠. 아직 정청래 체제는 유지되나,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다. 정청래가 엇박자 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걸 견제하는 의미가 표현된 거다.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한명도의 어떤 원내대표 당선의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한명도 의원이 전북 익산을 3선에서 지역구가 전북 익산을이고 3선이고 그 민주당 내에서는 전략통 뭐 소통 전문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보니까 범친명에 속하더라고. 범친명. 예, 정치 성향이 분류할 때 그런 어떤 합리적 친문.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문재인 옛날에 물론 친문이었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무수석도 했고 청와대 친문 그 당시에 친문 인사로 분류됐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되고 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재명 그 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친명을 된 건 친명.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범친명계에 속하고 그러니까 친명계와도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대. 이분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도 그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활약을 했고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어떤 좀 요직을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거죠. 이번 들리는 말로 하면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도 친명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좀 원내 선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혜련 의원하고 최종 뭐 결선 투표에서 가갖고 이제 당선됐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백혜련이 되는 것보다는 한명도가 되는 게 낫다. 백혜련 의원은 솔직히 검사 출신이잖아. 검사 출신이라고 그 백혜련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옛날에 문정권 때부터 솔직히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좀 반대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백혜련 의원이. 그런 점에서도 한명도 어쨌든 백혜련보다는 한명도가 된 게 다행이고. 그러고 그 이번에 그 진성준 의원입니까? 진성준 출마했잖아요. 원래 결국 떨어졌는데 그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진성준이 될까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이래 뭐하노 이게 진성준이 되면 어떤 좀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뭐 주가가 하락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진성준이 원내가 되면은 지금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안에서 진성준이가 원내대표 되면 주가 하락이 온다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좀 이 고집 있잖아요 사람이. 그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시절이나 또 대통령 대에서도 정책위원장 하면서 고집을 좀 부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뜻하고 다르게. 그런 점에서도 뭐 어쨌든 진성준이 낭망한 것도 잘 됐다고 보고 물론 이제 우리도 박정희 의원이 되기를 바랬죠. 우리 친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를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저도 그때 박정희 의원을 뭐 지지하고 그래 살았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박정희 의원이 아쉽게 탈락됐고 우리가 지지를 뭐 되기를 원했지만은 어쨌든 당내의 어떤 이 원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원내 대표는 이 의원들하고 친문이 중요하더라고. 물론 이번에 뭐 20%의 어떤 당원들의 어떤 그것도 당원 투표도 포함되지만은 그래도 80%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성향, 신숙도 그런 데 많이 작용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명도 의원이 좀 앞선 것 같아요. 아쉽죠. 박정희 의원이 떨어진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결정되었으니까 그래도 나머지 그 어쨌든 진성준, 백혜련, 한병도 세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한병도가 낫다. 그건 범친명으로 속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분이 뭐냐 개파성이 원래부터 개파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평가가 개파성이 어떤 좀 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문 친명 이런 어떤 간에 어떤 조율도 가능하고 어떤 통합 차원의 좀 나은 사람이다. 그래 평가를 하더라고.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이분도 어쨌든 임기는 짧아. 불과 4개월. 뭐 이번에 뭐 5월 중순이면 임기가 다예요. 또 다시 또 5월 중순 되면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럼 물론 이제 뭐 4개월밖에 안 되는 임기지만은 그 앞으로 뭐
1월 15일 되면은 또 제2종합특검을 뭐 통과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제2종합특검을 통과시킨다는 그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것도 어쨌든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됐으니까 책임지고 또 통과시켜야 되고 어쨌든 앞으로도 중요하면 불과 4개월이지만 중요한 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과제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당원 보궐선거의 당내 민주당 당내의 어떤 보궐선거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정청래의 승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청래 측에서는 뭐 제가 승리했다고 떠들겠지만은 뭐 유튜버들도 보니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보니까 유튜브도 대충 훑어봤는데 뭡니까 유튜브도 뭐 우리나라 우리 그 민주주의 안에서도 지금 갈리잖아요. 항상 사안마다 막 유튜브 내에서도 막 반호를 갈리잖아요. 대충 보면 좀 큰 유튜브들 좀 구독자 수가 좀 많은 유튜브는 지금 말하는 정청래 쪽을 많이 지지하잖아요. 어떨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 유튜브들 이야기 들으면 막 저가 승리했다 하바리 하바리들이 실패했다 해서 또 비웃더라고. 이것들 보니까 아이고 인간들. 내가 볼 땐 저거가 하바리인데 하바리라고 비웃는 그 속칭 뭐 좀 큰 채널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바리야. 하바리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막 하바리들이 또 박찬대 오늘 뭐 비웃고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박정은 의원을 좀 지제 때려갖고 박찬대 의원을 또 비웃고 비난하고 이질하더라고. 보니까 정청래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소위 자칭 저가 뭐 큰 채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부는 그런 민주진영의 유튜브 채널들 그대들이 하바리들이야. 수준이 낮다니까 질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말 건데 이 인간들아. 어쨌든 이번 당내 보궐선거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청래 승리가 아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정청 체제가 어쨌든 유지는 됐지만은 그러나 절대 정청래가 승리한 거 아니다. 이거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청래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다. 정청래는 자기가 이번에 보궐선거로 재신임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큰 오만이다. 재신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정청래가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가 재신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오만한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큰 실책이다. 큰 오산이다. 끝장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작년 8월 취임 이후에 정청래가 작년 8월에 취임했잖아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청래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자기가 이때까지 8월 취임 후에 뭘 잘못했는지,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판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대를 싫어하는지, 정청래를 싫어하는지, 비판하는지, 어떤 문제 제기가 하고 있는지를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 왜 비판하고 있는가 나를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 올 8월까지 임기를 채우려면은 우리는 사퇴를 계속 주장할 겁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정청래는 자격이 없고 능력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겠죠. 끝까지 버티면서 8월까지 임기를 채우려면은 뼈를 깎는 자성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 정청래 8월까지 임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뼈를 깎는 자성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 흘러간 적폐 친문 찌꺼기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양정철, 김어준 이런 무리들을 복귀시켜 갖고 민주당을 문어게인 하려는 망상을 완전히 지워야 될 것이다. 그 망상이에요. 망상. 흘러간 물 다시 불러들이지 말고 문어게인은 꿈꾸지도 말라고. 그건 망상이야. 망상.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런 망상을 완전히 지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남은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미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은 지워버리고 내 앞으로 입지, 미래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해야 된다. 다른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된다.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미랄이 될 거다. 그런 생각만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나마 남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계속 이때까지 해온 짓거리를 한다면은 쫓겨난다. 임기 보장 못 받는다. 올 8월까지.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정청래의 신임이 아니고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 원외 위원장들이 정청래의 경고장을 날린 거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또 계속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